벌써 사고 엿새째 밤이 더 가고 있습니다. 고발뉴스와 팩트TV가 팽목항 현장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입니다.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 정말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숱한 보도, 공중파와 케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텐데 저희 하루 종일 또 저희도 바쁜 와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 진실만을 또 추려서 다가서보자 뉴스 모니터 저희가 또 했는데요. 네. 먼저 오늘 뉴스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있는 공중파 뉴스였다면 저희가 오늘 주요 뉴스를 이렇게 좀 뽑아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시 오늘 정오 12시 반에 저와 저희 고발뉴스 팩트TV 취재 제작진들이 사고 현장까지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의 바지선을 타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문제의 다이빙 벨이라고 하는 잠수 장비의 설치 허가를 받지 못해서 투입 허가를 받지 못해서 조금 전 밤 10시에 이곳 팽목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출발해서 도착까지를 영상으로 담았고요. 지금 저희 동행했던 고발뉴스 팩트TV PD들이 열심히 동영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자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대단히 느리고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요. 되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상에서 투입 준비를 마치고 진짜 목숨을 걸고라도 생존자를 구출해보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다가갔다가 결국 투입 허가를 받지 못해서 무슨 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 현상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초 지정을 세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거부를 당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종인 대표의 답변을 들어보시는 시간 가져보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 오늘 스트레이트 또 정리를 우리 오창석 아나운서가 해주셨는데 네. 잠시 조금 전에 한 10분 전입니다. 10분 전에 이곳 팽목항 부두에 있는 피해자 대기실에서 학부모들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있는 가정에서 학부모 회의 학교마다 열리고 있고 여러분들 학생들은 아실 텐데 학부모 회의가 열립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입니까? 부두에서 생존자를 기다리던 학부모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오늘 작전 내용이 마지막 작전 내용이 다 종합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오늘 창문 5개를 깨뜨렸다고 합니다. 창문 5개를 깨뜨려서 무려 39의 우리 아이들이 인양이 됐습니다. 네. 피해자 사망자들이 인양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1개를 오늘 밤까지 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창문을 깬다고 합니다. 특히 3층, 4층 쪽에서 네. 2학년 8반, 9반, 10반이 우리 아이들이 대거 한 100여 명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이쪽에서 대거 다수의 우리 사망자가 추가되게 됩니다. 내일, 오늘 밤에는 지금 물 상황이 안 좋아서 잠시 뒤에 이제 11시 넘어서 정도가 되면 다시 주책 작업을 재개한다는데요. 이때 2학년 8반, 9반, 그리고 10반까지 우리 아이들 무더기로 좀 전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인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생존자 구출이 아니라 인양이라는 말이 공정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싫었던 참담한 소식이죠. 받아들이기 싫었던 단어인데요. 구출이라는 단어를 인양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학부모 회의 대표께서 말씀하셨어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루 이틀 내에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덜 훼손된 얼굴로,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얼굴로 인양돼서 수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예, 거의 뭐 포기하시는 네. 내용입니다. 현재 작업 상황이 최종적으로 보고된 내용인데요. 아마 이런 내용은 뭐 다른 언론에 보도되지 않겠을 겁니다. 90도가 기울었고요. 현재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제가 누워 있으면 이 선수부 쪽에 이렇게 바지선이 앵커로 해서 4개가 이렇게 책상 다리처럼 4개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선이 떠 있고요. 들어보세요. 네. 이게 90도로 이렇게 갯벌에 누워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위에 바지선이 있고요. 바지선에서 4개가 이렇게 앵커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140m 정도 되니까 여기서 다시 보트를 타고 계속 돌면서 포인트 잡아서 잠수사들이 내려가서 작업을 들이키기 위해서 좀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내일은 요거를 좀 벌려서 바지선이 옆으로 하나 더 이렇게 위로 온답니다. 그래서 바지선 2개를 통해서 더 많은 잠수사들이 뛰어내린다라는 내용이 최종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사망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30구가 인양됐고 현재 추가로 100구 정도가 발견됐다고 하니까요. 내일이면 뭐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분향소 그리고 향후 장지, 위령소 이런 문제들이 그야말로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악몽 같은 단어들이 현실이 이제 현실로 닥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은 당장 현실성이 적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총리가 분향소를 약속하고 정원 총리 지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 다시 강력하게 정부 쪽에 요구를 해서 위령소와 장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학부모 회의 대표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화랑유원지라고 있어요. 네. 화랑유원지 쪽에 위령소 그리고 장지는 아동보호묘지 쪽에 얻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가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추모공원은 어렵더라도 위령소와 장지는 확보를 하고 싶은 것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일 8시에 학부모회의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배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뭐 바쁜 와중에도 하루 종일 기와 눈과 그리고 여러분들 뻥 뚫려버린 마음을 우리 세월호 뉴스와 관련해서 계속 열어놓고 있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뉴스들 간단히 우리 오창근 아나운서가 오늘 하나 네, 어제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요. 제가 2가지 정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망자 명단 그 현황판 앞에서 안행부 국장으로 알려졌죠. 송영철 안행국장 지금 이제 직위 해제가 됐는데요. 기념사진 직위 해제가 아니라 사표가 수리가 된 거죠. 네, 사표가 완전 수리가 됐는데요. 알려졌던 것과 같이 박근혜 정부의 1호 훈장 대상자였답니다. 그리고 훈장의 그 명칭은 부패 방지 부문 훈장이었죠. 그리고 참 안타깝다. 공무원이 부패보다 더 나쁜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건 사실 정신적 부패죠. 2차 살인이었죠. 네. 그리고 제가 현장에 다시 사망자 명단으로 갔는데 진짜 안타까운 푯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망자 가족들을 위해서 제발 사진 촬영을 하지 말아주세요. 사실 기본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꼭 써놔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번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지금까지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죠. 막내 아들이 페이스북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차마 읽기도 민망한데요. 잠깐 언급을 해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오창석 아나운서가 쓴 글이 아닙니다. 누가 쓴 글이라고요? 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막내 아들의 페이스북 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돼서
국민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킬 것을 기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라고 페이스북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 자체가 현재 굉장히 미개하다라고 쓴 거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따지고 보고 싶은 게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돼서 어떻게 도와달라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대통령에게 신적인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가장 기본적인 구조 활동에 대한 내용, 피해자 가족에 대한 위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라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철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 부분이 그 있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정몽준 씨 정치인답게 바로 즉각적으로 사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이 없는 아들의 행동이었다. 가르치지 못한 나의 부덕의 소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부덕한 사람이 과연 정치인의 자격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묻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이런 사태에 관련해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공직자라면 좀 다른 상황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부모를 보고 배웠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죠. 자, 그 정몽준 씨 아들의 발언과 관련해서 참 대한민국에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지금 이곳에도 보면은 이 새누리당 일각에서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배후에 종북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정부의 무대책, 그리고 엉터리 집계, 컨트롤타워 부재, 대책 부재, 이게 전반적인 그야말로 안전 시스템의 붕괴,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질타와 그야말로 비판을 마치 정치적 공격인 양 정치 공세화 시켜버리는 이런 네. 기술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파렴치한 행동인데요. 이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만나본 피해자들은 아주 정상적인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고, 네. 정말 생활하기에 팍팍한 일상을 영해가는 우리의 생활인들인데, 그분들이 언제 뭐 데모 해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엿새 만에 상당한 정치 색채가 입혀져 버려. 그렇죠. 정치 의식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만, 그분들한테 정치 색채, 빨갱이 색깔을 더 씌우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네. 네, 그리고 당초 MBN과의 인터뷰 영상이 논란이 됐었죠. 홍가혜 씨가 경찰의 체포 소식을 듣고 자진 출두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네. 혐의를 인정했다, 뭐 이런 취지로 기사가 나왔나요? 네, 딱 그런 식으로만 나왔죠. 기본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제가 소송 83번 걸린 소송 중에 한 20번 정도는, 유경 검사로서 30분 정도는 제가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범죄 의도입니다. 성립 요건이 되려면 그럼요. 자기가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알고 네. 상대방을 그야말로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음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당시 자신이 민간 국내 자격이 없었고 해외에서는 다이빙을 했던 네.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앞서서 왔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앞서서 왔던 것 같은데, 다이빙을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한다고 얘기했던 것 뿐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실 그때만 해도 원활치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보급이.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까지는 좋은데,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나갔죠. 이를테면 뭐 아이들이 살아서 뭐 보였다든지 뭐 이렇게 노크라는 소리를 들었다더라, 네. 이런 건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대충 뭐 시간이나 떼고 시간이나 가라. 떼우다 가라, 이런 것은 해석의 문제는 있었지,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생존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걸 못 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상당한 폭발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잘못이 있는데, 제가 뭐 법률 검토를 주변의 변호사들, 참 많은 분들 알지 않겠습니까? 네. 의뢰를 해봤더니 상식 그 의도성에 대한 부분, 그게 죄가 되는지 몰랐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퉈봐야 할 대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또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나요? 네, 또 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 내일이죠. 22일 안산 단원고 학부모님들께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답답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그걸 잘 정리를 해서 내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했고요. 휴지 좀 줘. 하나 더 있으면 그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와 네.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초 이곳 현장에 오기 전에 며칠 전이었죠. JTBC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 내용을 다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터뷰 내용 자체를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해부했다고 심의 결정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심의키로.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제 24조 2항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이것을 위반했다. 그래서 심의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다. 그냥 저도 그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네. 마치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이종인 씨의 출연이 문제가 된다고 제소한 심의위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마치 그 다이빙 벨이 상당히 혁신적이고 수색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소개를 했는데 네. 그 자체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을 현재 수색 구조 당국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이 구조 당국과 정부를 음해하는 목적, 의도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종인 씨를 방송에 출연시킨 그 자체만으로 현재 구조당국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비의 우월성을 간접적으로 홍보했는데, 그렇다면 이 구조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구조당국이 잘못했다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회개한 논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네. 구조하라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음해한다.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그렇죠. 이 박근혜 박 정권이 와서 사실 시킨 대로 네.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JTBC는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에 항명하는 건가요? 방통심의가. 자, 그렇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준비된 내용 있나요? 네,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크게 수면 위로 오르진 않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교감 선생님, 생존자 중에 교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사실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살아남은 생존자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게 대리외상 증후군이 포착이 됐고 심리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뭐 보도 보셔서 아실 텐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살아남은 분들, 특히 이제 선생님들 몇 분 계신데, 지금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도 한 피해 학부모 네. 가 이쪽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눈물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밉다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살아 있었는데 여기에서 학부모들 위로도 하지 않고 그 선생님께서도 대단히 괴로우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하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좀 배려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VCR이 준비가 아직 안 됐지요. 네. 오늘 새벽 1시였습니다.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가 도착을 했고요. 네. 그래서 12시간, 11시간 3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항구에서. 그리고 드디어 출발을 할 수가 있었고요. 3시 반에 해당 해역으로 도착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뭔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이빙 벨이 뭔가 무슨 뭐 전지전능한 뭐 전가의 칼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 안 해본 것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 같은 기대와 희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저는 무슨 제가 저 제품 뭐 판매원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 제품은 이종인 씨가 직접 만든 거래요. 그래서 3번을 벌써 써먹었답니다. 활용을 직접 해본 거네요. 네. 그러니까
270여억 원을 들이고 심해 잠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도 사용 못 해본 대한민국 해군과는 달라요. 이분은 자기가 직접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자기 한국 지형에 맞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게 겉에서 보면 여러분들 오늘 사진 보셨습니다만 네. 이게 쇠파이프가 아니에요. 통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무게가 한 3톤 정도 나가게 일부러 만든 거죠. 그래서 웬만한 조류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그냥 조류에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특별히 3톤 정도 되는 게 막 이렇게 흘러다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판하고 계신 게 있는데 세월호가 침하되고 바닥이 쏠리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여러분들 해수욕장 가서 파도가 이렇게 넘실거리는 곳에 발을 딛고 서 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동으로 파묻히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자꾸 발바닥 밑에 있는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간질간질 빠져나가면서 여러분들 자꾸 아래로 침하되지요. 그겁니다. 아래가 뻐리고 그런 해수욕장의 성분이기 때문에 자꾸 조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배 밑에 있는 흙을 파가는 겁니다. 그래서 침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자꾸 바지선을 대든 크레인으로도 위로 좀 이렇게 좀 묶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다이빙벨. 그렇죠. 다이빙벨 같은 경우는 3톤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쏠려 다니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혹시 쏠려 다닐 수 있을지 모르니 바지선에서 배 밑바닥까지 와이어 쇳줄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다이빙 배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견고하게 팽팽하게 조여진 것이기 때문에 조류가 어마어마하게 거세도 어떻게 되겠어요? 위아래로 다닐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런 원리인데 이런 원리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조차 전혀 모르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시는데 저도 오늘 트위터에 한 200건 정도의 비판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지난 12.19 부정선거 당시에 제가 많이 봤던 이상한 얼굴, 외화, 무슨 뭐 외국 여배우, 이상한 글씨로 이렇게 등록된 아이디를 쓰시는 분들, 저 혹시 국정원 쪽이 아닌가 의심스러웠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속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 추측 다이빙 글을 글에 대해서 네. 그런 글을 올려주시는 걸 봤는데 무지하면 용감할 수 있지요.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저희가 거의 10시 다 돼서 돌아왔는데요. 네. 그 시간 동안 일어났었던 일을 저희가 VCR 2개를 준비했는데 아직 편집이 덜 끝났나요? 어떠세요?